실제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돕는 바로 소화 활동 설비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우리 안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들이잖아요. 왜 필요하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전기를 공급하는 거죠. 비상 콘센트 설비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그 비상 콘센트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화재 시에 소방대가 사용하는 여러 장비들, 뭐 조명이라든지 파괴 장비, 아니면 구조 장비 같은 것들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아주 필수적인 설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반 전기 라인이 아니라 건물 전력 시스템의 그 특정 지점에서 바로 연결된 전용 배선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전용 배선으로요. 그래야 확실하겠군요. 그럼 전압이나 용량 같은 구체적인 기준도 있겠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서 쓰는 단상 교류 220V는 1.5kV 암페어 kVA 이상 용량이어야 하고요. 공장 같은 데서 쓰는 삼상 교류 380V는 3kV 이상 용량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맞는 규격의 접지형 플러그 접속기를 써야 하고요. 또 안전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데 하나의 전용 회로에는 비상 콘센트를 최대 10개까지만 설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과부하를 막기 위한 거죠. 10개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설비를 아무데나 설치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 설치 위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쵸. 주로 이제 소방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됩니다. 예를 들면 지하층을 포함해서 11층 이상 건물의 각 층이에요. 그리고 지하 3층 이상이면서 지하층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좀 큰 건물의 지하 모든 층, 여기에도 다 들어가고요. 또 길이가 500m 이상의 터널에도 필수적으로 설치됩니다. 아, 그렇군요. 높이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방대원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써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높이도 딱 정해져 있는데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그리고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 높이죠. 그리고 눈에 잘 띄게 보호함에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하고 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적색 표시 등을 다는 것도 필수입니다. 네, 안정적인 전원 확보 정말 중요하네요. 근데 화재 시에 사실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연기잖아요. 그 연기를 관리하는 시스템, 다음으로 살펴볼 제연 설비가 바로 그거죠.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좀 흥미로운데요. 네, 맞습니다. 제연 설비는 화재 시에 발생하는 그 치명적인 연기가 막 퍼지는 걸 막아주고요. 또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제연구역이라는 걸 설정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연기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공간을 나누는 겁니다. 한 구역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내여야 하고요. 거실하고 복도 같은 통로는 또 따로 분리해서 제어합니다. 그리고 통로 같은 경우에는 연기가 너무 멀리 퍼지면 안 되니까 한 제연구역의 길이는 60m를 넘지 않아야 하고요. 또 2계층에 걸쳐서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 구역을 그렇게 세세하게 나누는군요. 그럼 연기를 실제로 빼내거나 신선한 공기를 넣는 팬, 통로 같은 곳에도 당연히 기준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 공기의 속도, 즉 풍속 기준이 있는데요. 연기를 빼내는 배출기의 흡입구 쪽 풍속은 초속 15m 이하, 그리고 연기가 나가는 배출구나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통로 쪽 풍속은 초속 20m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풍속이 너무 빠르면 오히려 불길을 더 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화재 감지기하고 연동이 되어서 불이 나면 가동식 벽이나 댐퍼, 배출기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딱 작동해서 신속하게 연기를 제어해야 하는 거죠. 자동으로요? 네. 자, 전원도 확보하고 연기도 제어했어요. 그런데 복잡한 건물 안에서는 소방대원들끼리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이걸 위한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특히 지하층이라던가 아니면 건물이 아주 크고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요. 무전기가 잘 안 터지는 그런 통신 음용 구역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그런 곳에서도 소방대원들 간의 원활한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뭐랄까 일종의 중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누설 동축 케이블, 영어 약자로는 LCX라고 부르는 특수한 케이블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게 이름 그대로 케이블 표면에서 전파가 조금씩 새어나와서 케이블 자체가 안테나 역할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의 통신을 도울 수 있죠. 케이블에서 전파가 새어나온다고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 케이블은 화재 시에도 제 기능을 하도록 4m 간격마다 아주 단단하게 고정해야 하고요. 또 강한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로에서는 1.5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통신 품질을 위해서 임피던스라는 전기 저항값은 50옴, ohm으로 맞춰야 하고 케이블 끝에는 전파가 반사돼서 통신을 방해하는 걸 막기 위한 무반사 종단 저항이라는 장치를 꼭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방대원들이 실제로 무전기를 연결하는 그런 단자 같은 것도 있겠는데요? 네, 그게 바로 무선기기 접속 단자입니다. 지상에서 소방대원들이 쉽게 찾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곳이나 아니면 방제실처럼 항상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높이는 아까 비상 콘센트처럼 바닥에서 0.8m에서 1.5m 사이고요. 지상에 설치할 때는 소방대원이 걸어서 300m 거리마다 하나씩 설치하도록 하고 다른 통신단자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5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함에는 당연히 무선기기 접속단자라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고요. 네. 아까 증폭기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이런 통신 설비는 정전 시에도 당연히 작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비상전원이 필요하겠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증폭기에는 반드시 비상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요. 정전이 되더라도 최소 3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게 좀 흥미로운 비교 지점인데요. 다른 설비들, 예를 들어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같은 경우는 비상전원이 감시 60분 후에 경부 10분 정도 작동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옥내 소화전은 20분 기준이고요. 그런데 이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30분으로 더 긴 시간 작동을 요구합니다. 그만큼 실제 화재 진압이나 구조활동 현장에서 끊김없는 소통이 생명과 직결될 만큼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30분이요. 와, 정말 그 중요성이 느껴지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이 소화활동 설비라는 것들이 단순히 법으로 정해진 어떤 규정이나 뭐 그런 걸 넘어서서요. 실제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정말 눈과 귀, 그리고 생명줄이 되어주는 핵심적인 설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적인 전력, 안전한 피난 경로 확보, 그리고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한 통신망까지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본 비상 콘센트, 제연 설비, 무선 통신 보조 설비 모두 각각의 그 전압이나 용량, 설치 위치, 공기 속도, 임피던스, 또 비상 전원 용량 같은 아주 구체적인 기준들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세밀한 기준들을 정확히 지켜 설치하고 또 평상시에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해야만 실제 위급 상황에서 정말 제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본 설비 외에도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건물 안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안전장치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요. 당신은 평소 자주 가는 건물 속 숨겨진 안전 시스템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다음에 건물을 둘러보실 때 오늘 이야기 나눈 비상 콘센트나 제연 설비의 배출구 같은 흔적을 한번 좀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의외의 발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